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값 금시세 알려주는 남자 한국금거래소의 송종길입니다. 금값이 1,500불을 돌파했습니다. 연말쯤 1,500불이 될 거라고들 진단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3, 4분기에 1,500불이 돌파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국제정세가 그만큼 좀 불안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굉장히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 실물 투자에 대한 강의 요청과 그다음에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터뷰 내용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금값 금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되고 있죠. 많은 그 불안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그 에너지 자립도를 완성시킨 세일가스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자립도를 완성시킨 미국이 중동 지역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어떤 핵 협상도 동결을 하고 지금 이제 규제 단계에 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의 우리나라나 일본의 호르무즈 그 해협에 그 파병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함을 파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일본은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이 이제 주둔한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뭐 기존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요즘 또 한일 간의 수출 규제 문제로 좀 악유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 힘의 논리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 뭐랄까 자신들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불안 요인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목적이 되겠죠. 해양에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도 차단을 해야 되겠고, G2 국가로서의 경제 성장도 좀 차단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뭐 일본이나 호주, 인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엮어서 그 해양 진출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연합 그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근데 좀 우리나라도 이래저래 많이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주둔비 인상,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에 또 비행기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불안 요인이 있는 가운데 금값이나 은값도 이제 덩달아 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고요. 오늘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나라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그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가 약 한 40% 정도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50%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 규모는 일본이 한 3만 9천 불, 우리나라는 3만 1천 불. 그 다음에 수출은 일본이 한 7,380억 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6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이 규모가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 일본보다는 그렇지 그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힘의 논리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를 눌렀을 때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제 그 당하는 그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 규제의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장기화될수록 일본에도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히려 이 싸우고 난 다음에 더 그 친숙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어떤 그 성장, 그 다음에 중국의 압박을 서로 협력을 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그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요. 뭐 엊그제 보니까는 그 한국일보에 삼성전자가 재팬 프리를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수원사업장에 한 15년, 그 다음에 아산탕정에, 삼성코닝에 2년, 그래서 이제 삼성맨 생활을 한 17년 했었는데요. 제 경험치에 의하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슈퍼갑입니다. 그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점유율 또한 높죠. 일례로 제가 그 멕시코 사멕스 공장에 기술 지원 갔을 때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TV나 모니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그널 케이블이라고 하는 많은 신호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AV 영상, 그다음에 PC 신호, 이런 그 RF 신호 등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그 공급 장치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초에 한 대씩 생산을 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서 약 3,000대의 TV나 모니터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자랑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소니였을 거예요. 이 인해 전술로 이제 가더라고요. 뒤에 작업자가 시그널 케이블을 일일이 제품에 삽입을 하고 또 앞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러면 인당 생산성을 계산했을 때 삼성전자가 3,000대를 생산할 동안에 이 소니 같은 경우는 1,000대도 안 되는 그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는 이제 단순 계산법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이 일본 그 전자 메이커들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일본 대표 기업 10개를 묶어서 뭐 매출이라든지 수익 구조가 삼성전자를 못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 성장 기반에는 그 빠른 라이프 사이클, 그 상품의 어떤 모델이 수시로 바뀌는데 요즘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기나 삼성 SDI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스피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고요. 그래서 그 현재 그 소재다 뭐 장비다 해서 이제 그 시행착오라든지 어려움 아니면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대응해 왔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쟁력이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KCN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시아나칼륨이라고 하는 이제 약품을 받아서 그 금도금제 화합물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PGC라고도 하고요. 현재 이제 저희 회사도 이 PGC 금도금제 화합물을 엔드 유저들 제조 메이커들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 시아나칼륨을 거의 100% 수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대표 PGC 메이커들은 그 체코나 독일산으로 전환해서 양산 검증까지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문제이지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내부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국민성은 갖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조기에 양국이 장기화될수록 서로 손실이다 보니까 어떤 그 계기가 돼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 한 주간의 금값 금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 우려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그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1차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 그 금리 인하 폭이 너무 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군사 훈련을 하는 거를 핑계로 해서 열심히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아마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서 협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 그 주간 단위의 그 금값 금시세 영향은 요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도 물론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 국제가는 1,500불을 넘겼습니다. 아침에 시작은 1,505불로 시작을 했었는데 3불 정도가 지금 현재 시간에는 좀 하락해 있는 상태네요. 그다음에 환율은 어제 1,215원 정도 했었는데 1,210원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람당 기준가는 58,452원을 하고 있고요. 돈당 가격은 21만 9,194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개월로 끊을까요? 1개월로 끊어서 예,
국제가는 7월 초에 약 한 1390불 정도 했다가 완만한 상승, 답보, 약간의 이제 하락기가 있었는데 8월 초 기점으로 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2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그 배제 발표를 한 것과 맞물려서 이제 국제가도 또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현재 1,500불을 돌파한 상태고요. 국제가는 제일 궁금해 하실 돈당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예, 돈당 가격도 7월 초에 20만 원 기준가 기준입니다. 20만 원이 안 갔었는데 7월 중순 중순경부터 이제 서서히 20만 원이 돌파가 돼서 현재 22만 원에 근접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람당 기준가 또한 보겠습니다. 네, 그람당 기준가 보시면 1개월치죠. 7월 9일 날 53,000원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58,000원이 넘어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년치 한번 볼게요. 네, 1년치 보시면 작년 제일 낮았을 때가 7, 8월이었습니다. 43,000원 그람당 기준가가 쭉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초 들어서 급상승을 해버렸고요. 거의 이제 그람당 기준가를 6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갔을 때 고객분들이 금을 언제 사는 게 좋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그람당 기준가가 43,000원일 때도 금을 사시면 좋겠다라고 했고 46,000원일 때도 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람당 기준가가 43,000원일 때 사신 분들은 지금 그람당 한 16,000원 차익을 볼 수 있잖아요. 1kg을 사셨으면 1,600만 원, 부가세 10%를 내시고 판가율 감안을 하더라도 1,000만 원 넘게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초에 사셨으면 그람당 한 13,000원의 갭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1,000만 원 가까이의 어떤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입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판매할 때가 더 중요하다. 언제 차익을 보는지가 이제 더 중요한데요. 금을 살까 말까 망설이면서 안 사는 것보다는 사놓고 때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 1, 4분기에는 145톤, 2, 4분기에는 또 188톤의 금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또 유럽 쪽 국가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왜 매입할까?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매입함으로써 금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땐 그래도 어떤 수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금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추가 요인이 있다라고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은 마음 먹었을 때 구입을 했다가 어차피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언젠가는 또 올라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입을 하는 게 언제든 구입을 먼저 해놓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금값이 너무 상승을 해서 언론사들 인터뷰가 많았었다라고 했는데 언론사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한국금거래소나 뭐 제 이름을 조회하시면 나올 수 있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들 산다는 금은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올해 들어서 4월, 5월, 6월 달에 많은 그 골드바가 판매가 됐었는데 7월 달에 휴가 시즌 영향으로 잠깐 주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어떤 그 배제 선언을 한 다음에 급격하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7월 판매량의 50%를 또 초과하는 그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또 이제 실버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더 갔더라고요. 물론 작년 그 상반기에 1톤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한 17배 내지 18배, 한 18톤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 이 판매량이 18배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심과 어떤 투자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실버바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NH농협은행과 그 계약을 해서
9월 1일부터 저희 한국금거래소 브랜드의 골드바가 출시가 되는데요. 3.75g, 10g, 37.5g, 100g, 1kg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중량 때 어떤 골드바 10g, 100g이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 한 달이나 뭐 2개월 소요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농협은행과는 납기 3영업일 이내 고객분들한테 배송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 한국금거래소 브랜드로 공급을 하게 됐다. 그래서 농협은행에서 저희 한국금거래소 브랜드의 저중량 때 많이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에 또 판매됐던 사례 한국경제신문에서 또 촬영을 해 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바나 실버바, 그다음에 귀금속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이슈가 되면 많은 언론사분들이 저한테 이제 촬영 협조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네이버나 모바일 상에서 많은 조회를 하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값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원수당 금값이 1894불이었을 겁니다. 그람당 기준가는 67,000원인가 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금값이 이제 58,000원, 59,000원이니까 2011년 고점에 이제 언제 복귀할지 그게 관심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가맹점이나 직영점에 가지고 계신 금을 이제 되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 전화와 또 구입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에서 지금 현재 문의 전화가 평상시보다는 2배 정도 폭주한 상태고요. 뭐 쌀 때 금을 지금보다 더 쌀 때 금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금값 전망이 좀 더 상승 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뭐 직영점이나 저희 전국 가맹점 등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